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파생시장은 지금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미국의 1월 옵션 만기일이 1월 20일 금요일로 다가오고 있는 중이죠. 대한민국의 옵션 만기일은 다행히 코스피가 상승세로 장을 마감하게 됐지만 미국의 옵션 만기일로 다가가게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또다시 지옥이 발생된 거나 아닌지, 또는 대한민국의 코스피 상승세와 연동되는 천당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지, 지금부터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고민할 필요 없이 눈으로 쉽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 보게 되면 1월 6일 날 미국장이 마감된 반상을 살펴보게 되면 미 달러는 마이너스 1.13%, 1월 6일 날 이 당일에 미달러 환율이 이와 같이 하락하는 건 폭락에 가까워요. 그래서 미 달러는 검정색 박스로 나타낸 2022년 상승분의 절반가량을 1월 1주차까지 반납을 하게 됐고,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주식시장은 이와 반대로 2022년 하락폭의 절반을 회복하는 수준까지 진척도가 진행이 됐어요. 다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주체인 한머니에 의해서 시장 가격 조작 현상이 발생되게 되는 나스닥은 뉴욕 종합이 이 중단선까지 왔지만 얘는 이와 같이 제대로 상승세가 반영되지 못하는 주식시장이 약세를 나타내는 듯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 변동성이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 두 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어 1개월마다 만기를 맞이하게 되는 옵션 시장과 3개월마다 만기를 맞이하게 되는 선물 시장, 이 두 가지의 변화에 따라서 상방 변동성, 하방 변동성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5번과 6번으로 표기한 것과 같이 선물 시장의 투기자금이 하방 베팅으로 이동하고 옵션 시장의 투기자금도 하방 베팅으로 같이 이동하게 되면 이것이 만든 게 무엇이었죠? 2022년 1월서부터 6월까지의 폭락이었었죠. 근데 지금은 완전 다른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의 모양은 2020년 03월 폭락 이후의 조건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조건이었다면 미국도 그러한 영향을 받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월 12일 대한민국의 옵션 만기일까지 급박했던 대한민국의 파생시장의 포지션 경쟁 내용을 간략히 좀 살펴보게 되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1주 차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승세로 장을 마감하게 됐어요. 그리고 개장된 대한민국의 1월 9일 날 파생시장을 보게 되면 코스피 200 지수가 2.01% 급등하게 되면서 300에 머물고 있던 지수가 307.5 구간까지 들어오게 됐죠. 이 307.5 구간서부터는 콜옵션의 개인들이 파란 숫자를 만들어 놓게 됐어요. 파란 숫자는 외국인이 늘 사냥하는 사냥터가 되게 돼요. 307.5로 바로 진입하면서 외국인의 사냥이 시작된 것이죠. 1월 9일 날 이제 대한민국 장이 마치고 1월 9일 날 미국 장이 개장되게 됐죠. 미 달러가 추가적으로 또 0.87% 하락했고, 그에 따라서 나스닥이 0.63% 상승했지만 미국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모두 포괄하는 종합주가지수 개념인 뉴욕 종합은 마이너스 0.16% 하락하게 되면서 나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일부 종목들이 주가의 상승세를 만들었지만 전반적인 종목들은 하락세가 진행됐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서 그 다음날 1월 10일 날 개장한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에 대한 매도세를 나타내면서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 추가 상승하는 것을 막았었죠. 1월 9일과 마찬가지로 지수는 307.5 구간에 머물렀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미증시의 영향도 있는 것이고, 포지션을 보게 되면 307.5 위의 구간이 310 구간이에요. 여기에 개인들이 지수가 상승하면 돈을 벌겠다는 콜옵션 매수 포지션으로 지수 상승을 딱 막아선 거죠. 그리고 지수 하단에도 305 밑에 구간에 지수가 하락하면 돈을 벌겠다고 개인들이 베팅함으로써 이 310 구간 위의 구간과 이 307.5 밑에 구간을 막았었고, 지수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310에서 307.5 이 두 구간으로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1월 11일 대한민국의 옵션 만기 하루 전에 수요일날 장마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이 307.5와 310 구간 이 위에 312.5 구간에 개인들이 지수 상승을 막아놓고 있고, 이 밑으로 305 구간도 개인들이 지수를 막아놓음으로써 이 307.5, 310 구간, 요 구간에서 지수가 제한되는 흐름이 진행이 되게 됐죠. 그래서 1월 12일
1월 12일 대한민국의 옵션 만기일 보게 되면 최종적으로 지수는 이 307.5에서 310 구간 제한된 구간 속에서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이 310 구간에서 멈추게 됐죠. 왜 이 310 구간에서 멈췄냐면 이 307.5 구간의 개인의 콜옵션 팔한 숫자보다 310 구간의 개인의 풋옵션 팔한 숫자가 더 많았어요. 즉 이 구간에서 310 구간에서 지수가 하락하면 외국인이 사냥을 하게 되는 개인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 자체가 장 마감으로 가게 되면서 하락세가 강화되면서 0.01% 하락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 구간에서 마감이 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소폭의 하락세로 장이 마감됐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1월 4일서부터 외국인의 매수세에 의해서 지수 자체가 위로 지금 이동하고 있고, 그러한 이유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한머니의 포지션 자체가 선물 시장이건 옵션 시장이건 상방 베팅 쪽으로 자금이 이동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죠. 그러면 미국의 1월 옵션 만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주에 이제 장이 미국 장이 마감된 기준으로 이 변동성을 좀 살펴보게 되면 선물 시장의 포지션이 여전히 상방 베팅으로 이동 중이고 옵션 시장의 포지션도 상방 베팅으로 이동 중이에요. 폭락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와 같이 상방 베팅으로 이동되는 것인가? 2023년에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는 게 확실하다고 다들 말하는데 왜 한머니는 포지션 반대로 가져가는 것인가? 이것을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여기 출발점이 12월에 미국의 실업률이 3.5%로 발표가 되게 되면서 이전의 실적들이 변화됐어요. 11월에 미국 실업률이 기존에 3.7%라고 발표가 됐고 9월에 3.5%보다 높으니까 경기 침체,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경기 침체되면서 지금부터 안 좋아지는 거다 말했는데 11월에 이게 3.6%로 낮아졌죠. 실업률이 더욱더 낮아지고 있는 중이고 9월 수준까지 도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황당한 것이 미국의 기업이익 지표예요. 미국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가 기업이죠. 기업이익 실적이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낮았는데 12월에 미국 실업률이 1월에 발표가 되게 되면서 이 3분기 7, 8, 9월 거죠. 이게 2분기보다 높아지게 됐죠. 즉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고물가 때문에 미국 경제가 침체되고 이것이 이미 3분기부터 시작됐고 실업률도 10월, 11월치가 9월보다 높아지게 됐다. 경기 침체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성립이 안 되는 걸 확인했죠. 이런 지표를 확인한 한머니는 이미 포지션을 선물 시장에서 10월이 넘어서게 되면서 미 달러가 하락하면 돈을 벌겠다는 선물 매도 포지션과 미 달러가 하락하게 될 때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상품들은 상승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선물 매수 포지션의 수익 실현 기간을 시작하고 있는 중이에요. 즉 2023년에 경기 침체가 확실시되고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다 말하지만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이 존재하지를 않았는데 2020년 03월과 같은 수준으로 폭락하게 만들었죠. 없던 것을 갖고 폭락하게 만들었으니 거기다 지금 경제 지표들이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게 되니 한머니는 경기 침체, 주식시장 폭락이라고 사람들이 외쳐대는 거와는 달리 다른 포지션을 만들고 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고 베팅을 하게 되면 변동성에서 얻게 되는 마진이 줄어들게 돼요. 늘 그래왔듯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반대로 변동성을 만들어야지 돈을 벌게 되죠. 마찬가지로 2022년 03월 이후에 IMF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경제 대공황이 넘어서게 되는 경제 충격과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2020년 3월보다 더 폭락하게 된다를 계속해서 외쳐왔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당시서부터 우리는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이와 동일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자료 이용 방법에 관련돼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접속하게 되면 여기에 커뮤니티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주중에 블로그를 통해서 공유드리는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 내용들 포스팅한 것들을 여기에다 링크 값을 걸어드리게 돼요.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녹색 검색창에다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나오게 되는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 보기라는 블로그에 저희가 주중에 경제지표 인가 분석으로 주요한 경제 및 금융 현상들을 간략히 분석한 내용들을 공유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 유튜브 채널에 돌아오게 되면 유튜브 채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측 상단에 이 화면을 보게 되면 여기에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도
링크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카페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좌측 메뉴에서 이 나눔통에 영상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는 곳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곳에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지 않은 좀 더 포괄적이고 깊은 이야기를 다룬 경제지표의 인가분석 이야기들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